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3일 개최할 것을 요청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대응 긴급회의는 4일에 열리는 것으로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며 동시에 미한 동맹이 강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se launches. We're monitoring them as closely as we can. We certainly call on North Korea to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U.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top these provocations. In the meantime, here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we're going to do what we have to do to make sure our ROK U.S. alliance is as strong and as flexible and as capable as possible. And that's what our focus is on here. 커비 대변인은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준비태세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히 준비태세 보존과 유지에 관한 결정은 동맹국인 한국과 보조를 맞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we do anywhere in the world, we do the same in Korea. We constantly evaluate and review our training exercises, our training events, training and education, and adapt it as conditions warrant. And that's no different than what you're seeing on the Korean Peninsula. 앞서 한국 언론들은 한국과 미국이 3월로 예정된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4월 중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미국 국방부는 이에 대한 확인 대신 한반도에서의 준비태세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오는 4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다루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3일로 요구했는데 2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4일로 일정을 확정해 관련국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지난달 소집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문제 논의와 달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회의입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이 약속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이자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만큼 지난달 긴급회의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안보리는 각국의 도발 행위에 대해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 발표 또는 제재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의장을 맡은 상황에서 어떤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관련 유엔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이 올해 들어 7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 즉 모라토리엄 재개의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이 같은 활동에 대해 3국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새로운 극초음속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 여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장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며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를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 제안을 수용하는 한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즉 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등 주요 국가 주재 대사 지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려하며 조속한 지명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지난달 6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며 해당 서한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서한에서 지명자가 없는 중요한 대사직이 많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한국, 수단, 필리핀, 태국, 브라질, IT,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거론하고 미국이 직면한 무수한 국가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사 지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당한 침략과 기타 악의적 영향력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일 개막하는 가운데 중국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자 미국은 중국이 인권 탄압을 가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등을 추진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은 무산된 가운데 최근까지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던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올림픽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올림픽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미국이 대회 기간 소동을 일으키도록 출전 선수들을 부추기는 계획을 세웠다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 당국이 인권 탄압을 가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We've also made clear we were not and are not coordinating a global campaign regarding participation in the Olympics. We know that the PRC uses disinformation to veil ongoing genocide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도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 선수들과 모든 선수들은 올림픽 정신과 헌장에 따라 인권 증진을 포함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대표단은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고 영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들이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단장으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도쿄 하계올림픽 일방적 불참으로 올림픽위원회 IOC의 징계를 받은 북한이 동계올림픽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구상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Well, the main factor that led to the failure of the initiative was North Korea's fundamental lack of interest in the proposal. I don't think that the U.S.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ver fully reached consensus on all aspects of the proposal. 북한은 중국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축원한다면서도 적대 세력들의 책동 주장과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을 공식화한 뒤 새해 들어 지난 한 달 동안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긴장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당분간 중국의 눈치를 보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here could be a reason why they're doing a lot of tests now is that they're getting ready to take a break because of the Olympics, and then they'll pick up after the Olympics. So we don't know. Whatever North Korea does, it will kind of give us an indication of w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yongyang and Beijing is like it at the moment.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오는 20일까지 열립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올림픽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등 정상급 인사 18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는데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모두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국제구호기구들과 단체들이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인도주의적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키겠느냐는 VOA의 질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중립적인 인도주의적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평도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고 국제적십자연맹 역시 그 질문에 답할 최선의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앞서 지난 1일 주민들의 자원을 전용한 북한 당국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즉답 대신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인도주의 상황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내 국제요원의 부재와 지원품의 제한적인 유입,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조치들은 많은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가 지난 2020년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라 평양 내 스웨덴 외교관들을 철수한 뒤 현지 직원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사안을 묻는 VOA의 질문에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폐쇄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20년 8월 스톡홀름에 일시적으로 재배치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의 신속한 평양 복귀를 목표로 북한 측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 대북 지원국으로 북한의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던 스위스 외교부도 지난 2020년 이후 스위스 개발협력청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은 일시 중단됐으며 북한과의 외교 업무는 현재 베이징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관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